안녕하세요. 라이노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면 모델링을 진행해 볼 건데요.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사각의 면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서피스 크리에이션에서 사각의 면을 이렇게 플레인 선택을 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요 면에 컨트롤 포인트를 온을 시켜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4개의 그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리빌드를 한번 해보죠. REB까지 치면 여기에 이렇게 리빌드 명령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리빌드 서피스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요 디그리라는 부분과 포인트 카운트 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U와 V 방향 어느 한쪽이 지금 여기 리빌드 서피스 해놓은 걸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어느 한쪽이 U가 되고 어느 한쪽이 V 방향이 돼요. 가로, 세로 정도랑은 좀 개념이 다른데 어떤 면에는 U 방향과 V 방향이 있다. 그리고 노말 방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면의 방향이에요. 면의 안쪽,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V 방향으로 괄호 안에 1이 있죠. 그럼 이 1 괄호 안에 있는 요 숫자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현 상태. 포인트의 카운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U 방향으로 2개, V 방향으로 2개. 그래서 총 U 방향으로 1개, 2개, V 방향으로 1개, 2개. 이게 현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걸 이제 여기다가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디그리는 차수라는 의미를 가지죠. 자, 디그리는 차수. 그럼 이 차수라는 게 뭐냐? 그 1차에서 11차 수까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건 일종의 함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직선을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 능력을 다 잃었지만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x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일 때 뭐 x로 3 가고 y로 3 가서 그 다음에 요 좌표 뭐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평면 좌표 안에서 여러가지 직선을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2차식이 되면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곡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선? 뭐 a는 2x의 제곱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런 곡선 또는 이런 곡선 또는 뭐 이런 곡선. 자, 근데 이 2차는 시작에서 이 끝나는 곳까지를 하나의 곡률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3차부터가 되면은 여기서 이런 포물선이 아니라 3차부터는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가는, 즉 x, y 여러 개의 변수가 이 3차부터는 자유곡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이 변수가 여기서 이렇게 4차, 5차에서 이제 11차까지가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뭔가 값을 만들어 나갈 곡선의 값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수가 더 많아져요. 변수가 이렇게, 즉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 그래서 총 11차는 이 변수의 개수가 11개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짜리가 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크고 광활한 하나의 곡선을 그릴 때는 3차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2차는 뭔가 이렇게 정곡선, 정률로 돌아가는 곡선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률 곡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치 자동차의 본넷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3차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그 곡선을 11차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제어해야 되는 포인트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직면, 직선은 1차나 2차면 충분하다. 2번, 자유곡면, 자유곡선은 3차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쓰는 어떤 이런 캐릭터 라인들처럼 아주 미묘하면서도 긴, 그다음에 여기가 막 살짝 또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제어점들을 가져야 될 경우에는 3차 이상을 쓰기도 해요. 제품 디자인에서는 3차 이상의 자유곡선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에어로다이나믹, 비행기, 요트, 또는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요트, 자동차, 이런 에어로다이나믹, 이런 미묘한 곡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쓰는 걸 봤냐 하면 한 8차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 보통은 자동차라고 해도 5차수 이상을 잘 넘어가진 않아요. 보통 7차, 1차, 3차, 5차, 7차, 9차, 11차, 이 홀수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게 모델링을 하기가 더 편리해요. 일종의 룰입니다. 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 넙스 함수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구글에 가서 이 구글에다가 여기다가 NURBS 넙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Non-Uniform Relational B-Spline 이라고 해서 이렇게 넙스라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런 수식에 의해서 이 넙스의 커브를 정의하는 이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라이노 같은 걸 그 넙스 모델링으로 막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이제 평면 함수로 설명은 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자, 그래서 넙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범선을 만들 때, 범선이 이런 식으로 배가 만들어질 때 이 나무들을 이렇게 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요런 쇠덩이랑 또 요런 쇠덩이랑 또 요런 쇠덩이 안에 요런 걸 설치하고 나무를 물에 적셔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밀어 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나무를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화려하거나 더 미묘하거나 이런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A, B, C 포인트, 그 다음에 시작점과 이렇게 끝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간단한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11차 포인트를 써야 될 이유는 없다. 11차를 쓰게 되면 오히려 미묘한 곡률들이 모델링을 방해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할 때는 3차 이상을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요트, 비행기 할 때는 7차에서 9차를 쓰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 그 다음에 1차는 직면과 직선을 정의하는 것이고, 원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이 포물선과 간단한 곡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짝수는 잘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3차는 직면과 직선을 만들 수 있나?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1차는 곡면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죠.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빌드 서피스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현재 1차죠. 1차는 1차 수를 그대로 두고 포인트의 개수만 4개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개수가 여기 더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럼 요걸 하나 또 복사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요걸 컨트롤 포인트 온,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면들이 만들어지죠. 그럼 두 번째는 리빌드, 포인트의 개수는 그대로 두고 디그리만 3차로 바꿔봅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포인트를 ON을 하면 똑같이 생겼죠. 아까 이 옆에 있는 거랑. 근데 지금 현재 얘는 2차고 요건 1차고 얘는 3차입니다. U로 4개, V로 4개, 얘도 U로 4개, V로 4개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움직이는 양상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곳을 움직여보죠. 자, 이렇게 같은 포인트의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1차와 3차는 이런 식으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3차는 자유곡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리빌드를 해서 이걸 1차로 바꿔버리면, 자, 이렇게 강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ON 해놓고요. 잘 안 보이니까 고스트 또는 엑스레이. 네. 만약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더 늘리고 싶을 때는 또 리빌드를 하면 되죠. 리빌드 3차의 포인트의 개수가 12개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개수가 늘어나죠. 자, 포인트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바꿔봐야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이제 포인트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섬세하게 만져주기에는 편하겠죠. 이렇게 또 늘리고. 그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트의 개수를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만약에 우리가 또 리빌드를 해요. 현재 3차수에 포인트의 개수가 12개인데 이 포인트의 개수를 6개로 절반으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여기 calculate라고 되어 있고 1.973이라고 나오는 숫자는 이걸 리빌드, 재생성하면서 이만큼의 오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OK를 하면은 이런 복잡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포인트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니 그 디테일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러한 포인트 작업들을 재생성을 해서 포인트를 늘려서 디테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낮은 개수로 리빌드를 해버리면 그 디테일이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하나 복사를 해서 리빌드 디그리를 11차수로 바꾸고 6개를 그대로 둬보죠. 그래서 OK를 하고 포인트의 개수를 ON을 하면 11차수는 이렇게 포인트의 개수가 늘어나요. 좀 모양이 안 예쁘니까 한 5차 정도로 바꿔봅시다. 디그리를 5차로 바꾸고 포인트의 개수를 다시 12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는 얘는 3차에 12개짜리고 얘는 5차에 6개짜리인가?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해보면은 차수가 올라갈수록 각각의 포인트가 담당하는 그 변 위의 범위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커브를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직면을 만들 때는 1차 그리고 3차도 당연히 직면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면 만들어 놓고 얘는 1차인데 그냥 얘를 리빌드 해서 그냥 3차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두 개는 고스트에서 아니죠, 엑스레이에서 서피스 아이소커브를 없앴을 때 나타나는 최종 형상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면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의 개수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1차는 이렇게 쉽게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이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많이 움직여줘야 돼. 섬세하게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곡선을 한번 그려보죠. 직선도 그려보고.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컨트롤 포인트 ON을 하면 양 사이드 끝점이 하나씩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리빌드. 현재 디그리가 1차인데 그걸 3차로 바꾸고 포인트의 개수를 4개로 바꾸면 여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또 하나 복사해서 리빌드 디그리를 7차로 두고 포인트의 개수를 4개로 두면 이 포인트의 개수는 4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7차에 맞춰서 기본 포인트, 최소 포인트의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움직여보면 3차 때보다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3차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미묘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땐 그냥 3차에 두고 포인트의 개수를 제어해서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여러 번 꺾여 있는 곡선을 만들기 위해 차수를 높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7차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움직여도 그 움직임의 양상이 훨씬 더 많이 가야 같은 변이만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차 이상은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지우고 또 이제 평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리빌드 3차에 두고 6개를 만들어 봐요. 그 다음 포인트를 ON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날리시스에 가서 애널라이즈에 가서 여기 그러면 여기에 서피스 아날리시스가 있죠. 거기서 이 그 커버처 아날리시스를 누르고 개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커버처 아날리시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바꿔놓죠. 자, 내가 요 포인트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포인트를 움직이면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오토 레인지로 다시 한번 바꿔보죠. 내가 요 포인트를 움직였지만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포인트들은 전부 다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면 자체는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만 이 포인트를 이렇게 당기는 힘 때문에 이 포인트의 여기까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내려보죠. 이렇게 많이 내려보죠. 많이 그랬더니 내가 하나의 포인트를 움직였을 때 3차수의 공면에서는 어디까지 영향을 받냐 하면은 그 포인트의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영향을 받고 세 번째까지도 어쩌면 이 살짝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버처는 곡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잘라보죠. 스플릿 해서 아이소 컵으로 내가 요 포인트에 맞춰서 잘랐을 때, 자, 잘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끝에 살짝 색깔 다른 거 보이죠? 즉 하나의 컨트롤 포인트를 3차 면에서 움직였을 때 그 양 사이드로 사방으로 두 개씩, 한 개, 두 개씩은 영향권에 들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얘가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째까지는 영향을 받고 세 번째와 두 번째 사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완벽한 평면이 아닌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째의 끝부분에 가서야 그 영향권, 그러니까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요.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오늘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의 F7번. 그래서 그리드를 만들고요. 사각면 아무데나 클릭하고 지금 피트가 아니라 유닛 세팅에 가서 이걸 피트가 아니라 밀리미터 그러면 이만큼 뭐 줄이거나 늘리겠느냐. 그래서 예스는 상관없죠. 자, 사각면 클릭 350에 120 그러면 여기가 35cm가 되고 여기가 이제 12c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드래프트가 그 숫자가 너무 작을 때는 디멘전 스타일 현재 인치 소수로 되어 있는데 에디트 사실 뭐 지금 인치 이건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한 5, 10배, 50배 이렇게 늘리고 오케이 해주면 글자의 높이가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는 현재 12. 그 다음 이걸 컨트롤 포인트 온 현재 1차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들 거는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 볼 겁니다. 계란판.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여기가 이제 몇 개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느냐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얘를 리빌드 우선 자유 공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3차수로 바꾸고 포인트의 개수를 12개에 30개
해서 프리뷰를 해보니 여기가 그 반대로 됐어요. 30개에 12개 프리뷰. 이만큼의 포인트를 늘려줍니다. 30개에 12개. U와 V 방향은 적당하게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포인트의 개수를 늘리고 컨트롤 포인트 ON. 그 다음 자, 아까 방금 설명에 이 끝단을 평면 상태로 유지를 하려 그러면 어디까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요 세 군데까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가 직면이 유지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직면이 얘를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이 끝부분까지가 이 끝부분까지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미묘하게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건드려야 되느냐? 하나, 둘, 세 군데를 넘어선 네 군데 거부터 건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럼 탑에서 봤을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군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군데, 거기 두 개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벗어난 두 군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개씩을 띄고 선택, 두 개를 띄고 선택, 두 개 띄고, 두 개 띄고, 그 다음 또 하나, 두 개 띄고, 두 개 띄고, 또 두 개 띄우고, 두 개 띄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선택. 마지막 여기는 조금 비워 놓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얘를 아래로 이렇게 한번 당겨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add object에서 만져보면은, 자, 이제 끝부분은 파란색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직면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당겼지만 하나, 두 군데, 세 군데 끝부분은 나머지는 전부 다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평면이 아니라 곡면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계란을 넣을 거예요. 근데 계란을 넣으려고 봤더니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해요. 그래서 얘를 늘려줍니다. 컨트롤 포인트 ON. 그 다음에 이만큼을 선택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한번, 세로 한번 늘려줘야 돼요. 자, 여기 녹색 방향으로 클릭, 한 1.5.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면은 같이 해주는 게 더 낫죠. 아, 같이 할 수가 없구나. 자, 그럼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계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생각을 해본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4개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1.5 그럼 늘어났죠? 그럼 여기도 선택해서 1.5, 그 다음에 요만큼도 선택해서 1.5, 요만큼도 선택 1.5. 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이 효율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민하는 시간에 손발이 조금 더 고생해서 그냥 끝낼 수 있다면, 아이고, 1.5 이렇게 해서 1.5.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계란이 들어가기에 나은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와서 탑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 포인트들을 늘렸기 때문에 요 포인트가 요만큼 늘어난 거죠.
다음 쉐이드 색깔을 어둡게. 네. 그다음 엑스레이. 네. 이제 요 포인트 상태에서 요걸 한번 해봐요. 다시 커버처 말고 그 옆에 보면 지브라라고 있죠? 지브라 아날리시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근데 막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기 지브라의 스트라이프 사이즈를 미디움이나 띡 정도로 한번 둬보죠. 이 4개의 포인트가 둥근 건 맞는데 요거를 집어넣는 부분이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곡면은 맞는데 사각 곡면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포인트들을 조금 더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탑뷰에서 작업을 하죠. 그럼 그걸 늘려주려면 우리가 여기 요 4군데를 이렇게 살짝 줄게 되면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보이게 돼요. 얼마를 줄여야 되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0.8 정도 줄이니까 훨씬 더 이 옆에 있는 쪽에 비해서 얘가 훨씬 더 이렇게 둥글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똑같이 4개 선택하고 0.8 하나, 둘, 셋, 넷 클릭하고 0.8 하나, 둘, 셋, 넷 Shift 클릭 0.8 하나, 둘, 셋, 넷 클릭 0.8 하나, 둘, 셋, 넷 Shift 클릭 0.8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 0.8 0.8 하나, 둘, 셋, 넷 이 컨트롤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잘 이용하면 이 세상에 사실 못 만들 거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아까보다 둥글게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앙 부분에 컨트롤 포인트 ON을 해서 보면은 아까 봤던 요걸 보면 이 중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죠. 그런데 튀어 오르려고 봤더니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가 없어요.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 포인트 에디트에 가서 Insert a Control Poin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Insert Not이 있는데 Insert Not을 쓰기로 해요. 왜냐하면 자 구체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럼 이걸 하나 복사 그 다음에 얘 둘 다 리빌드 해서 디그리 3의 포인트의 개수를 8개 정도로 해놓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Insert Not은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포인트는 클릭을 하면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형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Insert Not을 씁니다. 클릭하고 여기 미드 포인트에 포인트 하나를 한 줄 추가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쥐고 또 여기도 쥐고 여기도 쥐고 여기 그 다음 그거를 위로 올리고 옆으로 닫고 그 다음에 요런 포인트들은 더 살짝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중간에 있는 건 너무 뾰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늘려주고 이쪽도 살짝 늘리고 이쪽도 살짝 늘리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밑으로 이렇게 좀 더 벌려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두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차, 이걸 하기 전에 미리 하나를 복제해 놨으면 일이 쉬웠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언두. 자, 이 상태로 돌아가서 요거 하나 복사해 놔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포인트 온, 밑에 거 잠깐 가려두죠. 포인트 온,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잘못 쥐었죠. 네, 여기 요 부분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위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안으로 줄이고, 그 다음 여기 두 개도 안으로 살짝 밀어넣고, 여기는 더 위로 조금 넓게, 조금 넓게. 자, 그 다음 이제 아이소 커브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가려놨던 거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제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요거랑 안 겹치고 이런 식으로 잘 되겠죠. 그 다음 쉐이드로 바꿔서 로프트 여기 면. 자, 이거 면 만들 때 지금 면과 면에 딱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리핏 해서 0.001 정도 맞춰주면은 거의 완벽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붙이고, 그리고 선택 조인. 그럼 이제 완전히 조인이 됐죠. 그 다음 큰 라운드부터 집어넣으세요. 10mm 깎아주고, 또 여기도 10mm 어이구, 여기와 여기를 10mm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라운드를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였으니까 아마 한 3mm 정도 주고, 난 체인 엣지에서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고 했더니 이 3mm가 너무 크게 들어가네요. 그럼 그 다음 아래쪽은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어딘가가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가 잘못됐네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어떠인지, 지금 분명히 이 엣지는 현재 평면이 맞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3mm만큼을 우리가 깎았을 때 그 3mm가 이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의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여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영향권에서 허용하는 만큼 더 작게 만들어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 정도로 작게. 그럼 이제 무리 없이 다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도 1.5만큼 깎아주면 이제는 오류 없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에 여기서부터 하나,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을 때 우리가 4번을 쥐고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1번의 요 엣지는 평면이 되지만 2번, 3번까지와 그 중간까지가 영향권에 들었죠. 그럼 영향권에 들었으면, 자, 여기는 평면이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1번이고 지금 여기가 4번, 아마 2번, 3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4번을 당겼을 때 3번, 2번과 1번의 사이까지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직면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라운드를 3을 만들어 넣었을 때 오류가 생긴 이유는 이 부분이 주고자 하는 라운드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평면이니까 또 3이 돼요. 근데 여기는 3인데 라운드가 가다가 한 번 더 꺾여야 돼. 그럼 여기도 3인데 여기는 돼. 여긴 가는데 또 영향권에 들어가.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두고 5번을 당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되면 5번이 내려갔을 5번이 움직였을 때 3번, 4번과 2번 사이까지가 영향권에 드니까 라운드를 1번, 2번의 거리만큼을 맥스로 라운드를 만들어도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아, 맥스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1번, 2번 정도를 이렇게 라운드를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 그러면 이제 지금도 오토레인지 해서 보면은 뭐 요 끝부분은 좀 아슬아슬하죠. 이런 데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거를 렌더 모드로 바꾸고, 아니요, 렌더 모드 하기 전에 글자를 좀 봐주죠. 텍스트 여기다가 에그 트레이 솔리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늘려서 돌리고, 여기 그 다음에 옆부분에서 살짝만 봐주면 되죠. 그 다음에 글자는 요정도 사이즈, 한 요정도만 살짝만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솔리드로 다 만들어져 있고 얘네도 솔리드이기 때문에 A 빼기 B를 합니다. A에서 B를 빼요. 너무 깊게 팠네. 좀 더 살짝만. A에서 B. 그 다음 렌더 모드에서 보면 살짝 파지게 되죠. 다음 렌더 모드니까 여기 레이어에다 집어넣고 엔바이로먼트 에디터 라이노 스카이, 그 다음에 이 재질을 투명하고 반사도 있고 반짝반짝한다, 약간 회색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색깔 라이트로 바꾸고, 너무 투명하네요. 좀 덜 투명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두께만큼은 다 살아있게 되고, 아래쪽 면은 영향이 없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뿔처럼 솟아오른 계란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절반만큼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좌우 대칭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반 잘라서 4분의 1만 만들어서 밀어시켜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하나의 면을 당겨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4분의 1씩 만들어서 얘네를 붙였을 때는 이 면의 끝단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만들어지고, 그걸 밀어시켜서 만들었을 때 여기가 곡률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 곡률이 맞아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면들이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배웠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곡면이 오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미러를 통해서 어떤 곡면이 올 때 여기서 얘네가 만나서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이 되게 보이려면은 이 곡면이 끝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3차일 때 어디까지 건드리면 안 돼요? 1번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 세 군데가 적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럼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죠. 자, 라인 이렇게 라인 하나 그어놓고 제가 커브를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 온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미러 시켜보죠. 근데 면을 봐야 되니까 익스트루드에서 여기서 면 하나 뽑아 놓고 요거를 미러 시켜서 반대쪽으로 맞춰 놓고 얘네를 지브라를 만들어 놓으면, 자, 지브라의 각도를 바꿔주면, 자, 여기 보이죠? 지금 이거 안 맞는 거. 그럼 이제 이거를 맞추려면은 얘를 다시 컨트롤 포인트 ON을 시켜놓고 반대쪽과 이게 거의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포인트까지도 정렬을 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정렬시키려면 이렇게 눈으로 맞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폼에 여기 보면은 여기 set xyz coordinate, 이게 컨트롤 포인트를 맞춰주는 명령어예요. 그럼 위에 z 방향으로만 이렇게 딱 맞춰주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이 세 개가 맞게 돼요. 그럼 아까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조금 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걸 미러를 시켜서 맞춰놓고 여기다가 해주면은 아까 만들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걸 없애고 environment 맵으로, 네, 아까 만들었던 거는 여기에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각이져 있고요. 지금 제어점들의 위상을 딱 맞춰 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렸을 때 티가 안 나죠. 이렇게. 그리고 요 두 가지의 컨트롤 포인트의 상태를 보면은 둘 다 리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그리 3에 한 12개씩 포인트 온. 자,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얘네가 지금 그 익스트루드를 해서 그래요. 한번 부셔주면은 보일 겁니다. 요 포인트들은 지금 이렇게 리빌드 하면서 다시 안 맞아졌다. 네. 그래서 요 면과 이 면이 만나서 그 면이 만나는 곳이 티가 안 나게끔 해주려면 포인트가 그 만나는 곳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그걸 미러가 안 되죠? 네. 이렇게 미러 시켰을 때 포인트 온 했을 때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하나의 공유를 만들어서 가는 것. 그럼 여기는 끝부분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맞으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면을 뽑아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티가 나게 된다. 컨트롤 포인트를 하나를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를 정렬시켜 주는 걸 탄젠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정렬시켜 주는 거를 커버처 G2라고 그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세 개를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세 개를 맞춰주게 되면은 그거를 G3, 그리고 네 개를 맞춰주게 되면은 G4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뽑으면은 면이 엄청 자연스러워요. 쓱 하고 넘어가죠. 그럼 이제 이런 기술은 제품 쪽에서는 사실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안 쓰는 게, 제품 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곡선이 있었을 때, 자, 보통 우리는 스플릿 해서 포인트로 여기와 여기를 끊었을 때 요 두 개를 면을 뽑고, 그리고 그 사이를 블렌드 서피스로 연결시켜 주죠. 자, 이제 블렌드 서피스 연결시켜 주죠. 보세요. 탄젠트 맞추면 이 첫 번째와 요 포인트가 정렬이 돼요. 커버처를 맞추면 두 개가 정렬이 되죠. G3를 맞추면 세 개가 그 공유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정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거를 또 엔바이로먼트에다가 같이 엮어주면은, 얘는 하나의 면에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정렬이 되어 있고, 이거는 두 개의 면을 중간에 있는 면으로 이 제어점을 맞춰주는 경우죠. 그러면 이게 더 나은 방법이냐, 이게 더 나은 방법이냐 했을 때 언제나 하나의 면으로 만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이 평면 하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하나의 면으로. 카 모델링 패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동차 모델링은 카 모델링 패치, 네, 뭐 이걸 보죠. 네, 이런 경우에 보면 이렇게 360도로 막 꺾여 있고 타고 흘러가다가 면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경우는 면을 하나로 당겨 가지고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조각조각 잘라서 이쪽 부분, 이 면과 이 면을 커버처로 연결하고, 얘와 얘를 커버처가 되고, 모든 부분이 탄젠트 이상의 공유를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줘야만 이 지브라 리플렉션이 흘러가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깨끗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조각조각 잘라서 걔네들을 계속 맞춰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걸 맞춰 보시면, 방금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 그냥 좌우 한쪽 축에 대한 대칭일 경우에 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은 제어점이 어떻게 정렬돼야 되는가, 두세 개를 한쪽에다 맞춰주면 되죠. 그런데 얘가 4개 이상의, 지금처럼 하나, 둘, 셋, 4개 이상의 자유 복공면들이 만나는 곳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기능은 라이노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정밀한 기능은 라이노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링은 라이노에서 하지 않습니다. 뭐 대충 만드는 건 하죠. 대충 만드는 건 다 맞추는데,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라이노에서는 그 작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노는 이 제품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그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이 여러 개의 면들이 모여서 이런 면이 여기서 따라오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게 여기서 이런 면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사이를 만족하는 곡률 이런 면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남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자동차 모델링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유튜브에 가서 알리아스 모델링 그 다음에 클래스 A 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패치 모델링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영상을 살펴보시면 이래서 자동차 모델러들이 이 돈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면 하나 맞추는데 영겁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제품 디자인에서는 이런 면을 만들 일이 거의 없죠. 예, 루이지 골라니 했던 카메라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에어로다이나믹하죠. 굉장히 유기적이면서도 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면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캐릭터 라인과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이 내부의 면 그러려면은 아주 복잡한 이 면의 처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라이카 카메라 검색해보면 요즘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 아주 심플 그 자체죠. 그러니까 기아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들이 워낙에 대세. 맥북, 맥 프로 이렇게 컴퓨터도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냥 원기둥, 그냥 라운드 된 사각 끝, 원기둥 끝. 뭐 휴대폰도 전자레인지, 냉장고, 아이쿠, 그냥 육면체. 뭐 열려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땐 그냥 기아 도형에서 끝. 가습기. 이제 이런 경우에 살짝이지만 이것도 이렇게 크게 덩어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라 놓고 헤어드라이기 같은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도형에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다. 면 하나와 전체 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간단한 수준에서 제품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루이지 골라니의 이 카메라처럼 이제 이런 디자인을 요즘엔 하지 않는다. 아유, 이런 거는 모델링 하기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차수의 개념들부터 시작을 해서 컨트롤 포인트와 인설트 컨트롤 포인트와 인설트 낫의 차이, 그 다음에 포인트를 중간에 더 추가해서 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당겼을 때 어디까지가 영향을 받고 왜 그 영향권 이후의 것들을 계산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가까지를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뭔가 예전에 제가 일했었던 것 중에서는 이런 거를 제가 했었죠. 이런 것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일렁일렁 하는 이런 면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개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